저는 이선옥입니다. 올해 70이죠. 평생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한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면서 집과 가게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죠. 아들 민수 집에 얹혀 산 지도 벌써 8개월째였어요. 처음엔 며느리 수진이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였어요. 특히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너무 배어요. 아이들 옷에까지 냄새가 나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이던 음식 솜씨가 이제는 민폐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부엌 출입을 줄였죠.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손자들이 학교 가는 모습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게다가 친구와 함께 한 투자까지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수진이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여보, 이렇게 가다간 우리도 망해요. 어머님을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엄마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아, 이제 정말 짐덩이구나. 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기 정말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요.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편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결국 저를 떠나보내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응, 그래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적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현금은 50만 원도 안 됐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찾은 단칸방은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면 10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활비까지 고려하니 절대 안 되더군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일은 평생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돈이 바닥났어요. 월세를 못 낸다고 방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온몸이 결렸어요.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장사했던 차이나타운 근처 전통시장이 생각났어요. 거기라면 잠시 몸을 숨길 곳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표 살 돈도 아까워서 1시간 넘게 걸어갔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넘어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한산해 보였어요. 빈 점포도 곳곳에 보였고요. 한쪽 구석에 있는 빈 점포 앞에 앉았습니다.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가방을 베개에 삼아 누웠는데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거울을 보니 볼이 쑥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다른 동네 급식소를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었습니다.
선옥 씨 나이가 있어도 일자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청소 같은 일은 구할 수 있어. 어디서요? 전통시장 같은 데서 새벽 청소 일 있다던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되잖아.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차이나타운 옆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식당을 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죠. 시장을 천천히 걸어보니 20년 전과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한산하더군요. 빈 점포가 전체의 3분의 1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 수산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이선옥 사장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김태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식당에서 생선을 납품받던 분이었죠. 지금은 머리가 희끗해져서 한참 후에야 알아봤어요. 태호야, 그래. 오랜만이구나. 사장님, 어쩐 일로 여기를. 그런데 많이 야위셨네요. 응, 좀 그렇게 됐어. 자세한 사연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제 상황을 대충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냥 여기저기. 설마 노숙을 하시는 건 아니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태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사장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냐,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호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시장관리사무소로 오세요. 상인의 부회장님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무슨 일로? 청소 일자리 하나 있거든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시장 전체 청소하는 일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고요. 80만 원이라니. 단칸방 월세를 내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사실 며칠 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태호야. 정말 고마워. 뭐려? 예전에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날 밤은 시장 구석에서 잤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시장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상인의 부회장 박민호라는 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선옥 사장님이시죠? 태호가 많이 얘기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장 전체를 청소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통로, 쓰레기 처리까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청소 도구는 관리소에 있어요. 청소는 힘들었지만 기뻤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80만 원짜리 봉투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단칸방을 구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비록 늦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청소 일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매일 새벽부터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니 눈에 보이는 게 많았습니다. 시장 전체 점포 120개 중에 30개가 비어 있었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간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죠. 남아있는 상인들도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먹거리 골목이 심각했어요. 예전에는 맛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이제는 손님이 뚝 끊어졌더군요. 점심시간에도 한산하니 말이에요. 김치찌개집 사장 정미자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안 온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선웅 언니, 이러다가 우리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손님이 안 오는 것 같아? 글쎄요. 요즘 사람들은 깔끔한 데만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낡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각 가게의 뒷모습을 다 보게 되거든요. 먼저 식재료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그냥 쓰는 곳이 많았습니다. 냉장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떡볶이집에서는 3일 된 떡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소스도 묽어져서 맛이 없을 게 뻔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장님, 이 떡 언제 만든 거예요? 어제 만든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최소 3일은 된 것 같았거든요. 또 위생 문제도 심각했어요. 설거지를 대충 하거나 조리대를 제대로 닦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걸 못 볼 리가 없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의 맛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식당을 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간장게장집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니 간이 너무 짰어요. 게도 신선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먹겠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버려진 음식들을 보면 정말 아까웠어요. 조금만 손을 본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순대국집에서 뼈를 버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뼈는 다시 한번 우려내면 진짜 깊은 맛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 뼈 버리시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린 거라 맛이 없어요. 제가 봐도 될까요? 뼈를 자세히 보니 아직 우러날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룻밤 우린다면 더 좋은 육수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하룻밤 더 우려보시면 어떨까요?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말이에요. 에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보장하는데 맛이 훨씬 진해질 거예요.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집 앞을 지나는데 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대박이에요. 어제 국물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손님들도 국물이 진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벌써 10그릇이나 팔렸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상인들도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요리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저도 남의 얘기라면 쉽게 믿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보면 어떻게 살려낼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려면 음식의 질부터 바뀌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대국집 일로 소문이 나면서 몇몇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 중에서도 젊은 분식집 사장 이영수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선홍 이모, 저희 집 떡볶이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보자. 영수의 가게에 가보니 문제가 한눈에 보였어요. 떡이 너무 말라 있었고 소스는 물 같았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손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영수야, 떡을 몇 시간 전에 미리 썰어놨니? 네, 아침에 미리 다 썰어놨어요. 그래야 바쁠 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떡은 주문이 들어올 때 썰어야 쫄깃해.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 소스 좀 맛봐. 너무 묽지 않아? 소스를 맛보니 역시였어요. 고춧가루와 설탕만 넣은 것 같았습니다. 깊은 맛이 전혀 없었어요. 영수야, 소스 만들 때 뭘 넣어? 고춧가루, 설탕, 간장, 조미료요. 그것만? 네,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양파하고 마늘을 갈아서 넣어야 해. 그리고 멸치 육수도 조금 넣고. 멸치 육수요? 응. 그래야 깊은 맛이 나. 영수에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양파와 마늘을 갈아서 볶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되 마지막에 멸치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은 찬물에 담가뒀다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 꺼내서 써. 네, 알겠어요. 다음날 아침 영수 가게 앞을 지나는데 줄이 서 있더군요. 평소엔 손님이 거의 없던 곳인데 말이에요. 이모, 대박이에요. 어제부터 손님이 계속 와요. 그래? 다행이네.
떡볶이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 그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떡볶이집을 살렸다는 얘기가 돌더군요. 그러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제게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영순의 가게 변화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치찌개집 미자도 제게 왔어요. 선옥 언니, 저희 집 김치찌개도 좀 봐주세요. 미자네 가게에 가보니 김치가 문제였어요. 너무 짜고 신맛이 강했습니다. 이런 김치로는 제대로 된 찌개를 만들 수 없어요. 미자야, 이 김치 언제 담갔어? 한 달 전쯤요. 너무 익었네. 이걸로 찌개를 끓이면 너무 시지 않아? 맞아요. 손님들이 너무 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설탕을 조금 넣어서 신맛을 중화시켜. 그리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서 기름을 내고 거기에 김치를 넣어 볶은 다음 물을 붓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물에 다 넣고 끓였는데. 그러면 안 돼. 김치를 볶아야 깊은 맛이 나. 미자에게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 기름을 내고 거기에 김치를 넣어 볶은 다음 물을 붓고 끓이되 중간에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어 칼칼함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부를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 부서져. 네, 알겠어요. 미자네도 며칠 안 가서 손님이 늘었어요. 김치찌개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이렇게 하나둘 도와주다 보니 제 평판이 올라갔어요. 상인들이 선옥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나도 40년 넘게 식당을 했거든. 그러면서 터득한 거지. 와, 그럼 진짜 전문가시네요. 젊은 상인들은 제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로만 봤는데 이제는 음식 전문가로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몇십 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시장에서 제 입지가 단단해지면서 상인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회장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옥 이모, 상인회에서 회의 좀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왜? 이모가 도와준 가게들이 다 잘되고 있잖아요. 시장 전체를 살리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해서요. 상인회 회의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 김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 닫는 가게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옆 가게도 다음 달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때 민호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선옥 이모께서 도와주신 가게들은 모두 매출이 늘었어요. 혹시 시장 전체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갑자기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뭘 보셨는데요? 우리 시장 먹거리들이 옛날만 못해요. 맛도 떨어지고 위생도 안 좋고.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달라져요. 나이 든 상인 하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몇십 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순애하고 미자네 가게 보세요. 조금 바꾸니까 손님이 늘었잖아요. 그 말에 영수가 일어섰어요. 맞아요. 선옥 이모 조언 덕분에 저희 매출이 30% 늘었어요. 미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폐기 직전 식재료들을 모아서 새로 만들면 어떨까요? 폐기 직전 식재료요. 네. 지금 버리는 것들 중에 조금만 손보면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걸로 저렴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걸로 누가 사 먹겠어요? 잘 만들면 사 먹어요.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야채들이 씨 들어가면 국물을 내는 데 쓰고 고기 자투리들은 육수를 우리는 데 쓰고 그렇게 해서 전통 음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장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벌써 낡았다는 소리 듣는데 폐기 식재료까지 쓴다고 하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요. 민호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도 어려운데 뭔가 시도는 해봐야죠. 저도 동의해요. 영수와 미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투표 결과는 12대 8로 가결됐습니다. 간신히 통과한 거죠. 그럼 선옥 이모가 총괄해서 진행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고 계속할지 말지 정하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영수가 제게 왔어요. 이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좀 걱정돼요. 해볼 수 있어. 내가 40년 넘게 요리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니? 사실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각 가게에서 버리는 식재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머리와 뼈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내주는 육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는 겉잎이 시든 배추며 물을 버렸어요. 겉잎만 떼고 속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정육점에서는 기름기가 많다고 안 팔리는 부위들을 염가로 처분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위가 오히려 국물 내기엔 좋았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메뉴를 짰어요. 뼈해장국, 야채전, 고기국수 같은 전통 음식들 말이에요. 시범 운영 첫날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싶었어요.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뼈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국물을 내는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끝내주는데요. 정말이에요. 네, 어디서 이런 깊은 맛을 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끓인 맛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40년 요리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여기 뼈해장국이 정말 맛있다면서요. 야채전도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고기국수 국물이 진국이네요. 오후 2시쯤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온 거죠. 이모 대박이에요. 첫날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진짜 천재예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어요? 둘째 날에는 더 많은 손님이 왔어요. SNS에 올린 사진들이 퍼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여기 음식이 진짜 맛있다면서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이 지날 때쯤에는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었어요. 먹거리 골목에 줄이 서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상인회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때 모든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옥 이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처음에 반대했던 상인들도 이제는 제 편이 됐습니다. 성과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이모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장 전체가 먹거리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각자 버리는 재료들을 모아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저는 그걸 총괄 지휘했습니다. 2달 뒤에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전통시장 먹거리 부흥의 숨은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사를 보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길바닥에 누워있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2월 중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저녁 9시쯤 집에 들어가려는데 시장 쪽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싶었어요. 하지만 냄새가 점점 짙어지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쪽으로 뛰어가 보니 먹거리 골목 한쪽에서 불이 났어요. 김치찌개집 미잔의 가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불이 너무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 네, 벌써 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불은 계속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어디 있어? 집에 갔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다 피했지만 가게들이 타들어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영수가 급히 뛰어왔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가스통이 터질 것 같아요. 뭐? 미자네 가게 뒤쪽에 가스통이 있는데 불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가스통이 터지면 주변 가게들까지 다 날아갈 판이었어요. 소방차가 와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요. 상인들을 대피시키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상인의 사무실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 말이에요. 거기에는 시장의 역사가 담긴 옛날 사진들과 각각의 전통 요리법이 적힌 수첩들이 있었어요. 특히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요리 비법들이 적힌 귀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것들까지 타버리면 시장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은 괜찮아요. 글쎄요. 연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서류들 다 거기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 없어요. 불길이 점점 사무실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으면 모든 게 제가 될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모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빨리 다녀올게요. 상인들을 뿌리치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숨이 막히고 눈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연기가 가득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듬어가며 서류함을 찾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옛날 사진들과 요리법 수첩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가방에 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아마 가스통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서둘러 서류들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가방 안의 서류들이었어요. 다행히 지키긴 했구나. 그런 안도감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주변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모 정신 차리셨어요? 영수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군요. 서류는 어떻게 됐어? 다 안전해요. 이모가 구해주셨잖아요. 회장 대수도 와 있었어요. 선홍 이모 덕분에 우리 시장의 보물들을 지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네. 의사가 와서 검진을 했어요. 연기 흡입으로 폐에 무리가 왔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해요. 폐 상태를 지켜봐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니 제 얘기가 실려 있었어요. 73세 노인 전통시장 구한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크게 보도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인들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요리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TV에서도 제 얘기를 다뤘어요. 지역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신기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시장 사람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퇴원할 때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맞아줬어요. 꽃다발도 준비해 놨더군요. 이모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하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시장 재건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화재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시장 재건 지원금을 보내주고 시민들의 성금도 줄을 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선옥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지켜졌어요. 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재건할 때는 더 좋은 시설로 만들게요. 화재 예방 시설도 완비하고요. 재건 계획을 세우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산만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선옥 이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전국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호가 설명해 줬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건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새로 들어올 상인들에게 음식 조리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못됐어요.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내보낸 제가 정말 나빠요. 아들의 사과를 듣는데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민수야,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다음날 민수가 가족과 함께 왔어요. 수진이와 손자 2명 모두 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손자들도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TV에서 할머니 나온 거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애들을 안아주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다시 저희랑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시장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네? 시장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그리고 나도 여기가 좋아.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주 뵈러 오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때 회장 대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옥 이모 시장에 빈 점포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이모 아들분이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민수에게 물어보니 정말이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회사도 그만두고요. 정말이야? 네, 수진이랑 상의해서 정했어요. 반찬 가게를 해보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민수가 장사를 하겠다니. 그럼 그 점포를 써라. 임대료는 나중에 벌어서 내고. 정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민수 가족도 시장에 정착하게 됐어요. 3개월 후 시장 재개장식이 있었어요.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새로 지은 시장은 정말 깔끔했어요. 화재 예방시설도 완벽하고 위생시설도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장식에서 저는 명예 고문으로 위촉됐어요. 선옥 할머니는 우리 시장의 어머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회장이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짧게 인사를 했지만 박수가 오래 이어졌어요. 개장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전통시장이군요. 선옥 할머니 계세요. 음식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수네 반찬 가게도 잘 됐어요. 제가 알려준 조리법으로 만든 반찬들이 인기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손자들도 방과후면 시장에 와서 놀았어요. 상인들이 모두 예뻐해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시장 최고예요.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도 화해했고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고 제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시장 재개장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을 서고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기적의 전통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선옥 할머니의 손맛 비법을 배우러 전국에서 상인들이 찾아옵니다. 촬영하는 동안 부끄러웠지만 우리 시장을 알리는 일이니까 참았어요. 요리 강습 신청도 쇄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파와 마늘을 다져서 참기름에 볶다가 간장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설탕 조금, 깨소금 넣고. 젊은 주부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집에서 해봐도 똑같은 맛이 안 나요. 그건 손맛이야. 많이 해봐야 느낌이 와. 손맛이요? 응. 요리는 마음이 들어가야 해.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네 반찬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집 중 하나가 됐어요. 제가 알려준 요리법으로 만든 밑반찬들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오빠, 김치 포장해 주세요. 네, 몇 kg 드릴까요? 5kg요. 그리고 된장도 1kg 주세요. 수진이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제 요리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요리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매출이 좋네요. 다행이지. 너희가 열심히 하니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세요. 손자들도 많이 컸어요. 큰 손자 준호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손자 민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방과후면 시장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상인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놀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뭘 발표했는데? 할머니 얘기요. 우리 할머니가 시장을 살린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TV에도 나왔다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선옥 할머니시죠? 저는 대한식품기획이사 김성우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상품화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레토르트 식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하는 거죠. 레토르트요? 네,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요리를 공장에서 만든다니 뭔가 어색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음식을 맛볼 수 있잖아요. 고민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전국 어디서든 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시장 발전 기금으로 써주시고.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옥 할머니의 전통 손맛 시리즈가 출시됐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뼈해장국 등 5가지 제품이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대박이 났어요. 전국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할머니, 백화점에서도 팔고 싶다고 하네요. 민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 할머니 유명 인사 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정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나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상인들과 안부를 묻고 새로 들어온 가게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선옥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습관이야. 이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뭘 너희들이 잘한 거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일요일엔 손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각 가게를 소개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영수 삼촌이 만든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죠? 맞아. 하지만 영수 삼촌이 더 열심히 했어. 영수네 가게 앞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요리사가 될래요. 정말이야? 네,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손자가 제 뒤를 이으려고 하다니.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대신 열심히 배워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준호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요리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왜 이렇게 딱딱해져요? 불이 너무 세. 약한 불에서 천천히 해야 해. 아, 그렇구나. 아이가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어느덧 시장 재개장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하네요. 그렇지?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맛 먹고 싶어요. 고마워요. 우리나라 와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손자들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시장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왜요? 너희들이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제 팔짱을 꼈어요. 문득 몇 년 전이 생각났어요. 길바닥에 누워 막막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보세요. 준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응, 정말 행복해 보여. 할머니 덕분에 저런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준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사람도 음식도 버려질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살려낼 수 있단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 시장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토록 값진 줄 누가 알았을까? 손자들이 제 어깨에 기대어 앉아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시장에서 놀아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기서 함께 지내자. 약속해요. 응, 약속해. 별이 떠오르는 저녁 하늘 아래 활기찬 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신 하늘에게.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73세 나이에 인생 2막을 시작한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8이 되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요리 강습은 줄였지만 여전히 매일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정말 요리를 전공하겠다고 해요. 벌써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 소스 맛이 어때요? 좋은데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봐. 네, 알겠어요. 민호도 중학생이 되어 키가 제보다 훨씬 커졌어요. 가끔 제가 무거운 걸 들 때 도와줍니다. 시장은 이제 정말 전국구가 됐어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사람들과의 정이에요. 매일 만나는 상인들,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들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선옥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예전 일들을 떠올려 봐요.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그날들.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에는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시장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할머니, 이 메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데 여기에 이걸 조금 넣어보면 어떨까?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어제 손자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저는 그 새로운 하루들이 기대됩니다.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말이에요. 시장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도 길은 반드시 있어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버려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살려낼 수 있답니다. 사랑과 정성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맞기를 진심으로 바라요.